자식 다 키우니 남남이 된 부부. 비참한 황혼 부부의 5가지 특징. 여러분, 오늘 아침 배우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혹시 밥 먹었나, 비 온다더라 같은 사무적인 보고만 하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아예 한마디도 섞지 않은 채 각자 휴대폰만 보며 하루를 보내셨나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돈 벌어다 주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자식들 다 키워보내고 나면 고생한 서로를 토닥이며 오순도순 살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실에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진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자식 다 키운 뒤 남보다 멀어진 부부들의 슬프고 위험한 5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단단한 벽을 허물 수 있는 아주 작은 실마리를 찾게 되실 겁니다. 남보다 멀어진 부부의 첫 번째 특징, 바로 집안에 흐르는 침묵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집안에서 들린 소리가 TV 뉴스 소리나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뿐이지는 않았나요?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웃음꽃이 피고 할 말이 많은데요. 이상하게 현관문만 열고 들어오면 입이 무겁게 닫힙니다. 하지만 이건 편안함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가 듣지 않을 거라는 포기, 혹은 말해봤자 또 싸움만 날 거라는 두려움이 입을 닫게 만든 겁니다. 이 침묵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조용한 게 아니라 상대를 투명 인간 취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시선은 휴대폰이나 TV를 향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안 싸우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격렬하게 싸우는 부부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냉담한 침묵이라고요. 싸움은 감정이 남아있다는 증거지만 침묵은 감정이 메말랐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고립감. 이것이야말로 황혼에 겪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의 거실은 어떤 소리로 채워져 있습니까? 남보다 멀어진 부부의 2번째 특징은 서로를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는 호칭 속에 가둬버린 껍데기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본 게 언제인가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을 키워내느라 우리는 30년 넘는 시간을 이름 대신 역할로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로, 아내는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매니저로 서로를 대했죠. 문제는 자식들이 독립하고 난 뒤에 터집니다. 자식이라는 거대한 연결고리가 사라지고 나니 우리 사이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휴대폰을 보고 각자 TV를 보고 각자의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텅 빈 집안에서 마주 앉은 2사람, 하지만 그곳엔 영희 엄마와 철수 아빠만 있을 뿐 정작 소중히 아껴줘야 할 당신과 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서로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타인보다 못한 사이. 이것이 바로 껍데기만 남은 황혼 부부의 서글픈 초상입니다. 남보다 멀어진 부부의 3번째 특징은 고마움은 당연하게 여기고 서운함만 말의 가시가 되어 돋아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고생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같은 작은 말에도 하루의 피로가 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고마움은 점점 줄고 대신 당연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쌓인 서운함이 말의 가시가 되어 작은 대화에도 가슴속에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고마웠던 기억은 잊히지만 상처로 남은 말들은 황혼이 되어서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결국 대화만 시작하면 과거의 서운함이 터져나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같은 말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서로를 핥히는 가시나무 숲처럼 변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보다 멀어진 부부의 4번째 특징은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음은 이미 각자의 길을 가는 정서적 이혼 상태, 즉 각자 도생의 삶입니다. 법적으론 부부지만 이미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아프다 해도 걱정은 하지만 마음 깊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남편은 작은 방에서 유튜브만 보고 아내는 거실에서 드라마에만 몰입합니다. 한 침대를 쓰거나 혹은 각방을 쓰면서도 마음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에 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혼자 사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조금씩 말이 줄고 기대가 사라지고 마음이 닫히면서 시작됩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배우자가 세상에서 가장 먼 남이 되어버린 상태.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각자의 섬에 갇혀버린 이 각자도생의 삶이 어쩌면 황혼 이혼보다 더 잔인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남보다 멀어진 부부의 5번째 특징, 마지막 벽은 바로 사과하지 않는 고집입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높은 벽은 무엇일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 정도로 예민할 일은 아니잖아. 이 나이에 무슨 사과야? 그 말 뒤에는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있다가 또 다른 서운함과 만나 더 큰 벽이 됩니다. 황혼 부부에게 사과는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고통스러운 세월을 내가 알고 있다는 인정이자 그래도 남은 생은 당신과 웃으며 보내고 싶다는 간절한 손길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무너질 담벼락을 우리는 평생 고집이라는 시멘트로 덧칠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마지막 벽을 허물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원수와 함께 늙어가야 합니다. 소담지기의 마지막 한마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모습. 너무 아프게 다가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자식들 앞길 열어주느라 옆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황혼의 사랑은 뜨거운 불꽃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날 서로에게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고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좀 더 이해할 걸.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아직 옆에 있을 때 한마디는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황혼은 끝이 아니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담지기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당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담지기였습니다.